엄마, 그거 먹지 마.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독이야. 콩팥, 아프면 이미 늦습니다. 침묵의 장기, 살리는 과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 박건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 100세 인생 안심하고 시작하시죠. 오늘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 드셨나요? 바나나 하나 챙겨 드셨습니까? 건강하시려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콩팥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 병원에 오신 김경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식만 드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 점심 후엔 참외 반 통, 저녁엔 토마토 주스를 빠짐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들이 발견한 건 뭐였을까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인의 2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무려 70%가 녹아내릴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콩팥 거름망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오늘 제 경고를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 분들, 혹은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신 분들,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장 이식해달라고 하기 싫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과일의 배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콩팥과 칼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콩팥과 칼륨은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보약입니다. 먼저 칼륨의 장점부터 볼까요?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쁜 소금기,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쏙쏙 빼주는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죠. 또 근육이 잘 움직이게 돕고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영양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단점이 될까요? 문제는 여러분의 콩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름망입니다.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콩팥이 고장나면 이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걸 피가 끈적해지는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혈액 속에 과하게 쌓이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받아야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다가 결국 멈춰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초기 증상으로 온몸이 가렵거나 밤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납니다. 또 입맛이 없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세요?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고 효자손으로 긁거나 보습제만 바르고 마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때의 가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인 콩팥이 파업을 하면 피 속에 요독이라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여기에 뼈 건강에 필요한 인이라는 수치까지 조절이 안 되고 치솟기 시작하죠. 이 요독과 인 성분이 피를 타고 돌다가 피부 밑에 쌓이면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피부 안쪽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낮에는 좀 괜찮다가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려움이 미친 듯이 몰려와서 잠을 아예 못 잘 정도가 됩니다.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나 좀 살려달라고 지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독소가 심장과 뇌까지 퍼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그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입술 주변이나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된다면 이건 이미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심장 부정맥이 느껴진다면 그건 심장이 지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근육 경련도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바닥에 쥐가 자주 난다면 칼륨 배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겐 혈압을 잡는 효자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저승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과일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이 누구에게나 나쁜 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바나나,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콩팥 거름망이 낡았을 때 발생합니다. 남들에겐 보약인 칼륨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으로 돌변하는 과일의 배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콩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양과 부위를 의학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이 하루 한 개를 통째로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바나나 한 개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든 양입니다. 굳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맛만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참외입니다. 참외도 과육만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씨 주변의 달콤한 부분인 태자입니다. 이곳은 칼륨 농도가 과육보다 3배나 높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가운데 부분은 과감히 파내고 단단한 살 부분만 소량 드십시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주스로 갈아서 몇 잔씩 마시는 습관, 이게 콩팥을 비명 지르게 합니다. 주스는 칼륨이 과하게 농축되기 때문이죠. 방울토마토 역시 작다고 10알, 20알씩 무심코 집어 드시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이나 말린 대추는 칼륨이 5, 6배나 압축된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훌륭한 간식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딱 한 알만 드셔도 하루 허용량을 넘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과일은 뭘까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칼륨이 약 70mg 밖에 없습니다. 바나나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도 좋습니다. 사과 한 개의 칼륨은 약 150mg 정도입니다. 비교적 적은 양이죠. 그런데 사과는 껍질째 드시지 마세요. 껍질에 칼륨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깎아서 과육만 드시면 됩니다. 딸기도 괜찮습니다. 딸기 100g에 칼륨은
150mg 정도예요. 단, 설탕에 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물에서 칼륨이 더 빠져나와 농축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나 과일 속 칼륨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담그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소를 잘게 썹니다. 최대한 작게 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잘게 썰면 세포가 터지면서 칼륨이 밖으로 나오기 쉬워지거든요. 이걸 의학적으로 삼투압 원리라고 합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세포막이 느슨해지면서 칼륨이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30도에서 40도 사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을 약 4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만약 2시간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으시다면 채소를 끓는 물에 푹 데치십시오. 칼륨은 열에 약한 게 아니라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잡고 삶아내기만 해도 칼륨의 절반 이상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붓고 푹 삶으세요. 칼륨은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삶은 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국물에 칼륨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져서 몸이 붓는 분들께는 무조건 많이 마시는 물이 오히려 콩팥을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밸브인데 이 밸브가 고장난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으로 다 나가지 못한 물이 혈액 속에 쌓여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붓게 만들며 결국 폐에 물이 차는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을 천천히 입안을 적시듯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밤늦게 마시는 물은 독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밤새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자는 동안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콩팥이 밤새 야근을 하게 되면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고요. 내 몸이 붓는지 안 붓는지 잘 살피면서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똑똑하게 마시는 것.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이나 이식만이 답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피를 거르는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 노후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담으세요. 참외 태자는 과감히 버리세요. 곶감은 명절에만 딱 하나만 드시고요. 채소는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